J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여러 강에 걸쳐서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남원 서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전주대학교에서 과학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는 김종만 교수입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진화론의 실체를 바로 아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게 되는지, 내가 정말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1990년대의 타임지에서도 생명의 기원의 문제, 이 창조와 진화론에 대한 논쟁을 여러 호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해답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현대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매장시킨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게 되면 많은 진화론 관련된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출판이 되고 있고요. 또 진화론자 중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신이,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신이 생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을 보게 되면 우주에는 신이 없다, 이런 책들이 지금 서점가에 즐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로 하여금, 또 젊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과학이 이제는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창조와 진화 두 진영 간의 공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화론 진영에서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이면서 진화론 선두주자 교수가 이 공개 토론에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은 기독교 진영에서는 형제단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존 레녹스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 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과학 분야에서 현재 교수로 지내고 있는 최정상급 과학자입니다. 이때 다루었던 주제가 과학이 과연 하나님을 매장시켰는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 논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이 논쟁에서 많은 사람들은 존 레녹스가 자신이 믿는 믿음을 더 합리적으로 변증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녹스가 사용한 한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정말로 현대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매장시켰다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전히 최정상급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존 레녹스는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한 사람은 왓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왓슨은 인간게놈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프란시스 콜린스입니다. 현재 인간게놈연구소의 소장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 때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았고 인간 게놈을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최정상급 과학자라는데 우리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력이 매우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왓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지만 프란시스 콜린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심을 그는 믿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두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견해차는 그들의 믿음과 세계관의 차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됐다, 틀렸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진화론을 문제를 좀 다루기 전에 이 진화론을 주창했던 찰스 다윈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찰스 다윈에 대해서 진화론자와 또 기독교 간의 논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계에서는 전도자들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든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 직전에 임종 전에 어떤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가끔 전도자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진화론 진영에서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진화론에 대한 신념을 꺾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헨리 피커링이라고 하는 분이 쓴 형제 중에 인도자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에 이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에 대해서 한 분씩 한 분씩 같이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제임스 패건이라고 하는 영국의 전도자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패건은 1980년에 찰스 다윈이 살고 있는 다운해라고 하는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찰스 다윈이 8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하기 2년 전에 찰스 다윈이 사는 마을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다윈의 집 앞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천막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회가 낮에부터 시작한 것이 밤에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깜해지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막에서. 그때 이제 제임스 패건이 찰스 다윈에게 그의 집에 아주 넓은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찰스 다윈이 기쁨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 집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집회가 계속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어간 집회들에 가끔씩 찰스 다윈의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그 집안의 몇 명은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윈의 집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을 변경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다윈 집안의 오래된 집사 파슬로우가 하나님께 회심하였고 그 집의 가사 책임자인 셀즈 부인도 빛으로 인도되었고 다른 이들 몇 명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윈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패건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찰스 다윈의 아내가 자기 딸에게 보낸 편지도 거기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다운의 마을에 그 대장장이 중에서 유명한 술고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찰스 다윈과 진화론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계몽한 것이 뭐냐면 진화론적 믿음의 확신을 갖고서 여러분, 창조주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게 될 때 진정한 삶의 만족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진화론적 계몽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변화를 입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술 주정뱅이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의 아내가 쓴 편지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을의 유명한 술고래가 패건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변화를 입었고 완전히 변화를 입었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찰스 다윈이 임종 직전에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찰스 다윈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가능성, 그 정황들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진화를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또한 내가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지 증거를 통해 확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매체와 학교의 그 교과서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진화론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딸이 이제 우리말을 막 깨우치기 시작했을 때 조그만한 책자를 보면서 암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봤더니까 포켓몬스터 백과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피카츄가 진화되어 라이츄가 되고요. 라이츄가 진화되어 무엇이 되고요. 이것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고서 그때부터 이 피카츄, 이 포켓몬스터 이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도 피카츄가 진화되어 라이츄가 되고 라이츄가 진화되어서 또 다른 생명체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생물과 사람이 진화해온 산물처럼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진화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올챙이가 성장하면서 개구리가 되죠? 자, 그러면 올챙이가 진화되어 개구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걸 생물학적 뭐라고 합니까? 변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태, 성장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는 게 아니고 피카츄가 변태되어 라이츄가 되는 건데 사단은 그 변태라는 단어 대신 뭘 집어넣었어요? 진화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말을 깨우치는 아이들에게 진화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처럼 그들에게 잘못된 내용들을, 그 거짓을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되면 한 동물에 아주 환장을 합니다.
그 동물이 뭡니까? 네, 공룡입니다. 공룡은 일단 엄청나게 거대한 동물이었죠. 예, 예를 들면 학교에 그 교실이 있으면 교실 길이만한 몸짓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동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멸종이 됐어요. 그래서 뭐로만 남아 있습니까? 화석으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이 공룡에 대한 책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탐구 활동을 위해서 이런 공룡 책자를 많이 소개를 해주고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공룡 책자는 조금만 열어보면 전부 다 뭐 일색입니까? 진화론 일색입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사람도 살지 않던 그 시대에 누가 주름을 잡았다는 거예요? 공룡들이 주름 잡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룡이 먼저 출현했고 그들이 다 멸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출현했다고 하는 이 진화론적 설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자, 진화론은 언제부터 배울까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층과 화석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있는 과학 교사로부터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그들이 배우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진화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에서는 138억 년 전 매우 작은 한 특이점에서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우주 진화라고 합니다. 또한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생명체로 진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또한 단순한 생물에서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을 통해서 더 복잡하고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되었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동물 진화, 생물 진화라고 합니다. 또한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 조상에서 인간으로 진화해 왔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인류 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진화론의 주장이 진짜라면 인간은 최초에 뭐로부터 온 것입니까? 물질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결국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로 돌아가서 소멸돼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뭐로부터 진화되어 왔습니까? 하등한 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연한 기회에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화론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인간은 뭐에 하나예요?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만물의 영장이라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생명체가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의 한 종류일 뿐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목적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목적을 찾기가 어렵고 인간의 가치를 동물보다 더 나은 고귀한 존재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책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되
그 짐승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육지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서 동시에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화론과 성경을 동시에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든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과 성경은 물과 뭐와 같은 거죠?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이 아니고 실제 진화론 선두주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코넬 대학교의 진화론자인 윌리엄 프로바인 교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스 다윈, 즉 진화론의 견해를 수용하게 되면 진화론이 옳다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힘들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생명이란 없다.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다. 뭔 얘기입니까?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진화는 어느 책에서 가르치죠? 과학책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오해합니다. 자,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책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는 창조와 진화론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라 생각해요? 진화론을 더 지지할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창조하신 저의 주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저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를 선택하면서 생물 1, 2를 배우면서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물 선생님이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괜히 그 선생님이 저에게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제가 얼떨결에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으로서 선생님에게 답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화론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기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과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할 수 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 과학 분야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들을 제가 찾으면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논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최정상급 과학자 100명이 자기 이름을 서명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그 성명서의 제목이 뭡니까?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반대. 여기 보면 처음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헨리 셰퍼라고 하는 생화학자입니다. 이분은 노벨상 후보로 3번이나 거론이 되었던 아주 저명한 과학자입니다. 이와 같은 저명한 과학자를 필두로 해서 100명의 대학 교수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성명서를 냈는데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명서를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조차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고 정식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2007년에는 이 성명서에 과학자가 70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또는 다인주의를 거부하는 저명한 과학자 인명백과사전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가장 최근 100명의 또 다른 과학자들이 다인 반대 대열에 끼었습니다. 이로써 진화론 반대 과학자들은 총 700명에 달합니다. 하면서 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의 모든 분야를 거의 총망라한 이들은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로 이 성명서에 동의 내지 서명을 했습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8년 현재에는 이 성명서에 몇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하려면요, 첫째 자기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죠.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대학의 교수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자기가 어느 과학단체의 연구원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과학단체나 학회를 거기다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자기 신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명서에 아무나 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명서에 사인한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들은 생물학, 화학, 수학, 공학, 컴퓨터과학, 자연과학의 한 분야에서 반드시 뭘 소재해야 합니까? 박사학위를 소재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했다고 다 사인할 수 없습니다. 의학 박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중에 어떤 사람만 사인할 수 있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명서가 교회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훈련받은, 엄격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별히 아주 소수의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서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에 사인하고 있는 과학자가 몇 명 이상이라고요? 1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화론에서 실제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제시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있는 그림대로 모든 생물들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자, 이거를 생물의 개통수라고 합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자,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고 진화론자들이 가르치죠. 자,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식물과 동물로 진화해 왔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동식물들의 최초의 공통 조상이 있었겠죠. 맞습니까?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진화론자인 어네스트 해켈의 진화 재현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켈은 발생학자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동물들이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자,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무슨 동물이랄까요? 척추동물이라. 우수하십니다. 과학이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에요.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배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배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자기가 관찰한 걸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닮아도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학생 때 되게 놀랐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서 해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척추동물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자기가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뭡니까? 관찰한 거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야 돼요. 자, 해석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척추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해켈의 관찰에 기초한 해석, 결론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잘 쳐다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앞에 두 분이 계시는데, 자, 예를 든 것입니다. 자, 두 분이 매우 닮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너무 닮았어. 두 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맞잖아요. 동일한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한 가족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실제 진화론자인 해켈이 이런 결론 내린 겁니다.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은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들이 최초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들의 배아의 모습이 닮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해켈이 여기에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목에 주름 같은 게 보이죠? 저는 아무리 봐도 목주름 같아. 이 배아를 이렇게 구부려 놨기 때문에 그 표피가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아가미 활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가미라는 거예요. 자, 아가미는 어느 동물에 갖고 있죠? 물고기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때는 어류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니까 뭐처럼 보이죠? 꼬리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은 좀 더 진화해 가면서 원숭이와 같은 꼬리를 가진 그와 같은 동물로부터 진화한 증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모태에서 성장하게 되면 사람의 형태를 갖추죠. 그때부터를 태아라고 부르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고기에 불과하고, 이때는요 원숭이에 불과하고, 이때부터 사람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화해온 모든 과정을 어머니 모태에서 전부 뭐 한다는 거예요? 재현을 한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갖고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이 헤켈의 배아 발생도, 이 진화의 증거가 법정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증거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어네스트 헤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루나 해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그래서 7개월 이전, 임신 7개월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낙태가 해도 된다. 근데 태아의 형태를 갖고서는 그때부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은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과학에서 가르치고 다룹니다만,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배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발생학자라고 하는데, 발생학자 중에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아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배아 현미경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 배아 현미경을 통해서 배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찍을 수도 있고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진화론자 헤켈이 그린 그림하고 실제 배아의 모양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서 그 그림들을 전부 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것들은 진화론자 헤켈이 그린 그림입니다. 논문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사진입니다. 실제 배아의 사진입니다. 자, 닮았습니까? 닮지 않았죠. 자, 닮았습니까? 도룡령은 완전히 그 배불뚝이를 완전히 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수술을 해서 도려냈어요.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수술법을 제 배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아리는 닮았습니까? 사실은 끝부분에 꼬리 같은 형태가 없는데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꼬리 부분을 추가했죠. 자, 사람의 배아는 닮았습니까?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깔아냈죠. 리차드슨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자 헤켈이 제시했던 그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삭제되고 추가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날조된 그와 같은 증거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표현을 하게 되면 뽀샵을 한 그와 같은 그림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진화론자의 선두주자 중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스테반 굴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만, 그분이 학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진화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됐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증거들을 활용하고 있죠. 근데 그 증거들은 어떤 증거입니까? 조작된 증거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자 헥켈조차도 자기가 조작을 해놓고 진화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던 그와 같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997년에 저명한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자료를 살펴보니까 2003년에는 미국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이 증거가 생물 교과서에서 지금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켈의 배아 발생도를 집어넣을 때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거나 또는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법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제시했던 그 그림은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 배우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스캔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 잘못된 내용, 날조된 증거를 통해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지금 잘못되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시간은 이 진화론이 옳다면 성경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에서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제시한다고요? 실제로 진화가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첫 번째 증거, 헥켈의 배아 발생대로는 사실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작된 증거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고 지금 교과서에서 삭제돼 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진화의 증거로 가르쳐지고 있다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2강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